시장으로 보면 뭐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3대 시장 전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 다우지수도 뭐 보합권이었고 나스닥도 0.63% 상승을 했고 S&P 500도 0.4% 상승을 한 상황이고 관련 섹터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섹터 부분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강세도 뚜렷하게 몇 프로 강세라기보다는 강보합권 흐름 부분이었고 뭐 약세를 보여도 헬스케어 쪽 라인에서 조금 약세가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뭐 약보합, 강보합 구간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4, 5%대 상승했었던 넷플릭스가 11% 상승을 하는 흐름 그리고 애플 아이폰 16이 뭐 중국에서 좀 잘 팔렸다라는 걸 가지고 애플도 1.23%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뭐 전고점 그죠? 음봉을 보이긴 했어도 전고점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에 뭐에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뭐 연관주들이 이쪽인데 저점을 깨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성이 너무 없는 상황이죠 지금.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최고가 그죠? 사상 최고치 지금 145불 이상, 138불, 140불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유독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과 관련돼서는 몇 번에 걸쳐서 수급적인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양호하게 끝났는데 끝난 부분에 의한 움직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미국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뭐 사안들 뭐 경기 전망이라든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흐름도 양호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비실하면서 꼭 전쟁 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죠. 그죠? 국내 증시가 방향도 못 잡고 하락 방향으로 잡으면서 지금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6조 1,900억 원. 그러니까 그 지난달도 16조 6천억 원, 6,700억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코스피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달 9월보다도 4,800원 가량 감소하면서 월별 기준 올해 최저치.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있어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흐름은 주가 상승을 갖고 갈 수가 없는 요인이지. 그죠? 우리가 시장이 좋거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 상승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조도 안 되고 지난달에는 10조 3천억 정도 됐는데 이번 달에는 9조 9천억. 코스닥 시장은 지난달보다 700억 정도 감소해서 6조 2천억. 이러니 시장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시장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이 급락할 것 같고, 주변 시장이 어지럽고, 이건 뭐 어지럽다 해서 하락하려면 하락할 요인도 있는 거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비단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분쟁, 거기에다가 뭐 이 중국계 대만 포위, 거기에 뭐 이 또 뭡니까? 북한이 또 이 러시아 파병. 그 얘기도 뭐 10,000명 정도 파병했다는 뭐 이야기도 들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해외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우리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그런 흐름 부분보다 자체적으로 지금 거래가 유축이 되면서 시장에 힘이 하나도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게 비단 금투세와 관련돼서 불확실한 부분 거기에다가 투자가들이 국장을 탈출하고서 서학개미, 중학개미 이렇게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 시장의 이제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너무 낮은 흐름에 놓여져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3,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흐름 부분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우리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또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주요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안 좋은가라는 걸 계속 반문해봐도 그죠?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비단 그게 우리 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만은 더 크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변국인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쪽 라인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아야 되는데 여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받는 모습이 아닌데 유독 우리 시장만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 부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 증시가 조금 이따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과 중국 주식 전달 대비 매수 증가율을 보게 되면 8월, 9월, 10월을 봤을 때 미국 부분은 8월, 9월, 10월 오히려 8월 5일 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린 이후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서학개미들의 비중이 매수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8%로 줄어들었어. 그런데 중국 시장은 9월 24일 날 그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부양책 흐름 속에서 오히려 9월, 10월 달에는 46%, 88%. 그 중국적으로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죠? 당국 부양책이 나온 후 한 달간 중학개미가 1억 7,950만
1억 795만 불을 사들였고 그러면서 뭐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그러면 9월, 10월 달에 88%를 증가한 중국 시장의 모습은 어땠냐라는 걸 한번 보면 그죠? 지금 10월 들어서는 오히려 그죠? 뭐 이게 중국 시장이잖아요. 이게 10월 들은 이날이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을 포함을 해도 그죠? 거의 뭐 10월 달 계속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중국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지. 그죠? 반면에 나스닥 미국 시장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는 서학개미들은 좀 이탈을 해서 중국 시장이 많이 갔는데 저는 중국 시장에 잘못 들어가면 지수는 올라도 종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쪽이에요. 그죠? 그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건데 여튼 이쪽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자금 부분 중에서 저렇게 뭐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중국 쪽으로 또 10월 달에 많이 빠져나간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됐다. 그죠? 수급적인 요인에서 금투세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부분에 여튼 뭐 큰 판의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쪽으로 이동한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개인 투자가들이 자금이 이동을 했으니까 뭐 반드시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시장의 관심이 국내 시장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미국 대선 전 10월 21일부터 대선 전 11월 5일 그 사이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닥은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하락이 더 심했다. 2000년에는 그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2주간 마이너스 3.62%, 2004년에는 0.52%, 그리고 2012년에는 0.25%, 2016년에는 마이너스 4.8%, 2020년에는 마이너스 0.75%.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 미국의 11월 5일 대선 전 한 2, 3주 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코스닥이 떨어졌다. 근데 왜 2008년 이야기는 안 하냐면 2008년 때는 리만 브라더스 때잖아. 그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이 세게 떨어지던 때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이 4.898%가 떨어진 걸 반영할 부분은 아니고 여하튼 2000년대 치른 6번 선거서 코스닥 모두 하락세를 나타낸 부분이 뭐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거기다가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확대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키우면서 중소형 중심의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영향을 미친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뭡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금투세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거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좋다가도 대선 이후엔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거대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만큼 코스피나 코스닥 다 공이 뭐 코스닥만 혼자 떨어졌겠냐고. 그죠? 자 이제 우리 시장 지수로 보게 되면 업종 차트로 보게 되면 사실 안 좋아. 그죠? 미국 시장하고 틀리게 우리 시장은 지금 코스닥만 보더라도 그죠? 코스닥만 보더라도 뭐 이 지수가 21일 평선을 깼잖아. 그죠? 21일 평선을 깬 거야. 이 2주 동안에 행보하던 박스권을 깨버렸어. 그건 뭡니까? 지수가 힘을 못 쓰겠다는 걸 표시한 거다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지. 그죠? 거래소도 21일 평선을 깨버렸어. 다만 이제 그나마 거래소 쪽은 이렇게 그죠? 요 저점 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라인에서 요게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돌아갈 거냐, 요걸 확실하게 추세를 깰 거냐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지. 시장 자체는 약하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지. 지금 섹터 종목들을 딱 보게 되면 그 전에 총격 사건이 났을 때, 그죠? 트럼프 총격 사건이 났을 때 뭐예요? 이게 가장 이제 테슬라하고 영향이 있는 쪽 라인 부분. 요때지 이 2차 전지 이 배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 부분을 이렇게 갖고 들어왔었던 자리들이 뭡니까? 트럼프 피격 바꾸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서 올라오는 라인들이 해리스가 지지율을 바이든에 이어서 교체되면서 지지율을 상승하면서 그래서 지금 다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내려온 흐름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 친환경적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더하지. 그죠? 뭐 실적도 안 좋은데다가 에코프로비엠도 그래서 원이 치우잖아요. 그죠? 그나마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더 덜 그거 하긴 해도 여기서 떨어졌었던 부분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을 회복을 했다가 다시 트럼프 지지율이 들어오니까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친환경주도 마찬가지. HD 현대 이 에너지 솔루션 이 뭡니까?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폭력의 부분도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지금 그런 의미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아까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여기 이제 반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반 부분을 뭡니까? 엔비디아는 이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하이닉스는 이렇게 박스가 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라인 부분에 저항을 받고 있는 거고. 그죠? 거기에 삼성전자는 8월 23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팔고 그나마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계속 파는 형태 움직임이 삼성전자만 파는 걸로 시장을 국한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가장 현금화하기가 쉬우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이후에 다른 섹터 다른 종목을 팔려고 하는 거냐 이 흐름은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런데 진짜로 보게 되면 정말 이 6만 원 이하에서도 금요일 날
뭡니까? 외국계가 280만 주, 290만 주를 거의 300만 주 가까이 여기서도 매도한다는 건 쉽게 돌아올 모습은 아닌 거지, 실제 시장에. 그죠? 그러면서 그 옆에 주변 주들은 뭡니까? 다시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는 이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3분의 1씩 토막이 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또 저점을 깨려고 하고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부담인 거지. 그러면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부터 그리고 그 속에서 여타 수출주까지 이 트럼프의 지지율, 그죠? 트럼프 지지율이 만회가 되면서 올라온 부분.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뭐예요? 어제는 뭡니까? 뭐예요? 매일 한 명씩 14억을 쏘겠다. 총기 소지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중 매일 한 명을 뽑아서 13억 7천만 원을 주겠다. 참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죠? 이거 뭐야? 청원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게 불법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그죠? 트럼프가 이 총기 이쪽에는 뭐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이니까. 그죠? 여튼 머스크가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퍼부으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 그 불확실성이 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트럼프가 될 확률에 대한 이 부분 속에서 수출주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고민이고 거기에 친환경주는 정책적 변화에 대한 불안이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이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거의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오늘 나온 뉴스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해리스의 흑인 지지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 사실은 왜 지난주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많이 증가를 했느냐, 확률이 높아졌느냐를 보게 되면 노동자 계층, 그죠? 노조 이런 쪽은 사실 좌파 민주당 쪽 라인인데 이번엔 노조, 전미 자동차 노조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노조, 특히 항만 노조 이쪽은 바이든을 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노조의 지지 성향이 약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이 뭡니까? 불법 이민자. 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바이든 때 불법 이민자 몇백만 명이 몇천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불법 이민자 숫자를 정확하게 셀 수는 없는 거고. 여튼 몇백만 명에서 몇천만 명이 들어오게끔 방치를 했거든. 왜냐면 그네들이 들어와서 뭡니까? 일을 하면 뭐예요? 임금. 그죠? 임금을 낮출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저임금이든 뭐든 하여튼간 일자리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불법 이민자를 방치를 했는데 기존 백인 노동자 계층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노조들의 지지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흑인들. 흑인 유권자가 사실은 90% 정도가 민주당 계열이고 민주당 지지고 이제 10% 정도가 공화당인데 그죠? 지난 12일 발표된 그 뉴욕타임즈 시에나 대학 여론조사 결과 흑인 유권자의 78%가 해리스 부통령, 1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거는 80% 이하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건 해리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죠? 90% 지지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경합주에서 지금 해리스의 부통령이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 우세한 지지율을 받고 있긴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받았던 90%의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친다는 요 부분이 엄청난 우려를 제공한 거예요. 아랍계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탈하고 있고 노조도 이탈하고 있고 흑인도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해리스가 되기 어렵다. 이 부분이 결정타를 매긴 거라고. 그런데 해리스가 14일 이후 이제 대마초와 관련된 부분 이러면서 요번에 이 하워드대가 지난 28일 7대 경합주의 흑인 유권자 980명을 대상으로 한 범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83%, 트럼프 전 대통령이 8%. 많이 회복을 한 거지. 그죠? 지난 9월 조사 때보다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CBS 방송에서도 87%. 그러니까 80% 이하에서 지금 80% 후반까지 다시 들어오면서 한번 해볼 만한 흐름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이만큼 미국의 대선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2주밖에. 그죠? 그런데 누가 된다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장담을 하냐고, 여기서. 누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도박 사이트는 트럼프를 60%대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몇몇 계좌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베팅을 해서 좀 작전설, 그죠?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작전적 음모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원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선거판은 개판이잖아요, 원래. 그죠? 마타도도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으니까 시장이 어느 섹터를 세게 몰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흐름에 놓여져 있는 거다.
그죠? 이런 미국 시장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씨 무슨 이 주말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사실. 어? 누군가 만약 해리스가 된다면 해리스에 의한 정책 바이든 정책을 대부분 이어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부분으로 갈 건데 트럼프가 되면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정권이라는 게 바뀌면 일정 정도 바뀌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좀 원전 폐쇄할 날에다가 원전 다시 한다 이런 거 난리잖아. 그제? 그런데 그것도 혼자 하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개떡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원전도 지금 전력기기에 못지않게 미국의 SMR 그죠? 이 소형 원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보고 원전 관련주를 매매하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그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 고진위 방사능 폐기법이 통과를 거대 야당이 반대하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원전이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전력 수요가 넘쳐나고 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소형 원전까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확보를 위해서 그죠? 그런 흐름을 가고 있다는 건 봐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장은 지금 그렇지 못한 여건이어서 그렇지 그죠? 여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가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주식을 보면 매수를 해야 되고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매도를 해야 되는 움직임인 거예요. 사실은. 지수 차트를 보면 수급을 보거나 수급과 지수 차트를 보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장은 힘이 없어. 그런데 실적을 보고 펀더멘탈을 보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장 주식할 때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실적도 없고 수급 펀더멘탈도 과하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좋아져? 팔면 되는데 이 개별 기업의 실적은 양호하고 이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데 하나 걸리는 건 트럼프가 됐을 때 정책적 변화, 관세 부과 이런 것 때문에 행여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이게 짓눌리면서 지금의 실적과 펀더멘탈보다 주가가 내려온 상황인데 행여나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해리스가 돼. 그러면 그걸 바로 회복해주고도 남는단 말이지. 이해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섹터든 어느 쪽이든 트럼프가 됐을 때의 우려가 우리 시장에 많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특히 메이저들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많은 흐름을 놓다 보니까 보편적 관세를 하려고 하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 10%에서 20% 모든 제품, 특히 미국의 수익을 내는 이런 나라, 이런 섹터 부분에 관세를 부과를 하면 안 부과하던 것보다는 더 10%, 20% 실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담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거라고. 펀더멘탈이 이상이 있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이제라도 팔아야 된다? 그러다가 안 되면 해리스가 되면 그죠? 이미 그 영향만큼의 하락 부분이 일정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행여나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죠? 10% 내외의 관세라면 지금 성장하는 섹터 부분들이 그렇게 주가가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진 않을 건데 반대로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올라갈 텐데 그죠? 그런 딜레마의 위치에 지금 딱 와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위치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흐름이 놓여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수출이 안 되거나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산업 특히 반도체에서 지금 하다못해 지금 삼성 SDI 들어가는 4680 배터리의 장비 쪽도 중국 쪽을 쓴대죠. 그죠? 오늘 뉴스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 중국 쪽을 왜 쓰겠냐고. 그죠? 중국이 비슷한 기술력의 저가라고 한다면 제가 궁극적으로 그걸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나라 자국산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는. 공산국가는 공산국가나 또 신흥 국가 중에서 자국의 경제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런 때는 그죠? 수출 장려금 엄청나게 지불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제품,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게 엄청나게 심했잖아. 그죠? 1960년대, 70년대에는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고. 근데 지금 국산품 애용하자면 말로만이지. 그죠? 말로만이지 실제로는 가성비 좋은 거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그게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눈을 봐도 뻔하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그나마 힘이 있는 건 뭡니까? 방산하고. 그죠? 그나마 힘이 있을 수 있는 건 전력기기하고. 그나마 힘이 있을 수 있는 건 경쟁력 있는 의료정밀. 그죠? 화장품.
그런데 이것들도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작동을 하면 추가적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하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못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진단은. 자, 그러면 그쪽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쪽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트럼프보다는 뭡니까? 해리스가 되는 쪽이 더 유리한데, 뭐 우리가 원한다고 해리스가 될 것도 아니고, 해리스 쪽의 그 부통령은 또 급진잡하잖아. 그죠? 사실 해리스가 저는 부통령을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을 위해서는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더 좌파인데, 그 해리스보다 더 좌파를 부통령으로 앉혀놓으니까 뭡니까? 표에 중도표를 흡수하지 못하는 흐름,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좀 좌파 성향이 강한 해리스 이 민주당 쪽 라인 부분에 되는 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뭐 미국 국민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여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해리스는 표적 관세, 중국계 관세가 표적으로 하는 부분,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 서방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우방국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없는 흐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의 불확실성이 지금 이 을에 유치한 우리나라에게 더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 들어서서 실적,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한단 말이죠. 그죠? 자, 이제 21일 월요일에는 뭐 큰 일은 없고, 9월 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선행 지수, 지난달보다 조금 더 선행 지수가 안 좋을 것이다. 0.2%, 마이너스 0.2%에서 0.3%. 한데 뭐 그 차이는 크지가 않으니까. 거기 이제 22일 화요일부터 현대건설, 그죠? 실적 발표가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 제너럴 모터스, 실적 발표. 거기에 이제 뭐예요? 수요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뭐 HD 현대 건설 기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실적 발표들이 주룩 나오고, 거기에 이제 목요일 날이 중요한데 뭐예요? SK 하이닉스. 그죠? 뭐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온 실적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는 하이닉스 쪽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튼 하이닉스와 KB금융, 뭐 LG전자, 그리고 테슬라, 이런 실적 발표가 있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 가면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하나인지, 이렇게 실적이 발표나면 그와 연관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커질 거라고. 그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9월 내구재 지문이 금요일 날 있는데, 지난번 뭐 소비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내구재라고 할 수 있는 가구나 자동차, 가전이나 이런 쪽은 뭡니까? 마이너스가 심했잖아. 그러니까 내구재 주문이 좋을 리가 없지. 그죠?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10월 23일, 뭐 우리나라는 10월 24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 거고, 10월 23일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10월 23일 날 테슬라. 그죠? 그래서 3분기 매출 예상치, 그리고 EPS 예상치, EPS 예상이 마이너스. 그죠? 테슬라만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나머지 아마존, 10월 24일 날 아마존도 양호하고, 알파벳,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10월 달은 이제 메타,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실적 발표가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껏 발표한 그 금융주들의 실적도 양호했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분은 양호한데, 반면 우리나라 3, 4분기 기업들의 예상치들은 한 전반적으로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부담이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 하향 조정된다는 걸 가지고 지수가 지금 이미 내려오고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부분에 따라서 실적 움직임이 중요할 거고, 그죠? 그 외의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뭐 원전 부분에 있어서 SMR 이쪽 부분이나 뭐 이런 쪽 투자 뭐 이래서 뭐 그거 한데, 전반적으로는 뭐예요? 이번 주도 미국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흐름 부분들을 연관 지어서 움직여질 건데,